이재명 큰일 났다. 재판 지연 전략 실패. 네. 야, 이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수원지방법원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니까 이재명이 어떻게든 재판을 늦춰보려고 그것을 대법원에다가 재판을 넣으면서 이거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신청을 했는데 어제 한 방에 기각해버렸다고요? 네. 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는 뭐 기각이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뭐냐면 게다가 중앙지법에다가 대장동 재판에다 병합시켜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재판 병합이 아니라 중앙지검으로 좀 옮겨달라 요청한 것도 아니라 병합시켜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대장동 재판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대장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하죠. 위례신도시 하죠. 성남FC 하죠. 그 다음에 그 백현동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네 사건 중에서 위례신도시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이 세 사건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또 얹어달라. 요거는 뭐냐면 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근데 그 뭐 판사님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수일기를 안 거고, 예, 그래서 이 재판 지연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신호탄이냐고 보면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그때 심어놓은 이제 좌파판 대법관들 이제 이런 걸 믿고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렇네. 그런 것 같은데 야.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게 지금 법원 전체가 아마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렇죠.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검찰청 폐지하겠다 그랬죠. 게다가 판사님들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사상 검증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은 예, 법 왜곡죄. 법 왜곡죄. 예. 어떻게 해야 법 왜곡죄가 성립이 됩니까? 이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위헌적 요소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권 분립을 해치는 이런 어떤 그 법원을 이걸 견제하는 그러니까 뭐 견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법원을 갖다가 예전에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제하겠다. 그렇지. 민주당이 예. 통제하겠다. 예, 민주적으로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다 이제 위헌 다 심판하면은 전부 다 이거 없어질 법안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내니까 예,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서울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외우기 쉽게 두 문자를 따서 대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네. 이 사건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위례 사건까지 다 해서 결국 저수지 만들어서 훅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배탈 난 건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시간적 순서를 보면은 위례 신도시 개발해서 해본 거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이제 대장동을 했던 그런 네.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무슨 사실이 이제 그 적시돼 있으니까 위례 신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배임 횡령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사건이 끝나면 이제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그 과정에서 성남FC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혹을 하나 덧붙여 달라라고 네. 이 대법원에다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에 이런 요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재판 절차가 진행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빨리 그 결정을 안 하면은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고. 네. 그거를 노려가지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건 아니엇이다. 네. 라고 하면서 야,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라고 하면서 기각해서 이제 조만간 그 이재명이 수원에 가서 수원지방법원이 옛날에는 수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광교에 있잖아요. 광교 호수공원 뷰가 끝내줍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고 네. 1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가려고 하면은 원래는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광교에 있어가지고 네. 이게 서울 이게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네. 용인 서울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 용서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고요. 용서고속도로 타도 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경부를 타면은 이게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그치. 해가지고 동수원에서 빠지는 예, 그렇지. 동수원에서 빠지면 그렇죠. 이게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영동고속도로를 탈 것인가 예. 아니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용인 서울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타고 갈 것인가 이거 아마 일부 언론에서 이 첫 재판 가는 날 예. 한번 따라가면서 실황 중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고속도로 지가 어딜 타고 가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네. 이제는 뭐냐면 수원구치소로 가냐 아 그렇지. 아니면 서울구치소로 가느냐. 역시 맥을 짚으시네. 예. 예. 이제는 뭐냐면 이게 그 1심 나와서 법정 구속되잖아요. 지금 저기 이화영이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 주범이거든요. 이재명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9년 6개월 나왔으면 여기는 이제 10몇 년 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법정 구속이 되면 예. 여태까지 이재명이 죄질이 나빠요. 그렇죠. 뭐냐면 위증교사 뭐 이런 이제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재판도 안 나오고 그렇죠. 안 예. 나왔죠. 얼마 전에 또 안 나왔지. 또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지멋대로 가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하. 1심 끝나면 법정 구속되면은 네. 왜냐면 이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요. 예. 뭐 여당 대표라고 해갖고 봐주고 이러면은 야당 대표, 야당 대표라고 해서 봐주고 네.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가지고 외란이나 내환 아니면은 원래 그 형사 사건이 다 멈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르재단 관련된 게 내란이나 외환도 아닌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뭐냐면 탄핵됐단 말이죠. 그렇죠. 법정, 구속까지 했어요. 재판 선고하기도 전에. 선거도 하기 전에 구속까지 재판할 됐어요. 때 구속까지 대통령을 시켰다고. 구속까지 시켜놨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야. 이거는 야당인데 야당을 갖다가 야당 대표라고 해갖고 뭐 구속을 안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되면은 거기서 구속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수원구치소로 갑니다. 아. 예. 거의 고생 좀 할 거예요. 수원구치소가 이 시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면은 아하. 조금 낫죠. 아하. 그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해서 법정 구속이 되면은 의왕 쪽에 있는 서울구치소, 말은 서울구치소인데 의왕에 있습니다. 의왕에 있습니다. 의왕에 있고 네.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이 되면은 네. 거기 동수원 그 인터체인지에서 조금 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구치소인지도 몰라. 네. 네. 거기에 가게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이화영이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네.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법정 구속되니까 네.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본인이 항소했잖아요. 네. 항소하니까 관할이 옛날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되고 나면은 항소한 것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와야 되는데 네. 한 5, 6년 전에 수원고등법원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한 사건 자체는 수원고등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원구치소가 좁잖아요. 네. 아파트 같이 이렇게 높다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운동장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가면은 시설 자체는 아파트 같이 해서 좀 편한 것 같지만 네.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뭐 각종 활동이. 활동을 하는데 네. 굉장히 제한되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안양에 있는 안양구치소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나를 왜 안양구치소로 옮겼냐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안양구치소는 정말 오래돼가지고요. 진짜 오래됐어요. 그거. 예, 그거 정말 오래돼갖고요. 안양구치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도 정말 서울구치소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오래돼가지고 정말 오래됐는데
서울구치소를 호텔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양구치소 가면 정말 죽습니다. 그거 진짜. 그러니까 이제 왜 나를 오래된 안양구치소로 보냈냐고 그걸 가지고 이게 이화영 탄압이고 이재명 탄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래 범죄인들은 수원구치소에서 네, 맞아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되고 항소를 하면은 행정 절차에 따라 안양구치소로 이감시키는 게 원래 그 규정이라고요. 예. 예. 그걸 특별히 그 사람한테 불리한 게 아니고 예. 그게 자기가 항소 안 했으면은 그냥 깜빵으로 그냥 교도소로 가는 건데 항소했으니까 안양구치소로 이감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특별 대우를 안 해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해달라. 어허. 특별 대우를 안 해주면은 뭐냐면 뭐 표적이니 뭐니. 표적이니. 예. 그 다음에 자기를 부당한 대우했다는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항상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몰라. 레닌이 들어 있습니다. 레닌이. 예. 그거는 레닌이 들어있는 거는 정진상인 거예요? 아니요. 이화영이 레닌. 맞다. 이화영이다. 예. 이화영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레닌이라고 했습니다. 레닌 그러니까 1900 레닌 같은 경우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사상은 이미 폐기 처분된 사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레닌을 존경한다. 야, 시대착오적인 인간이네. 예, 시대착오적 인간이네. 예. 우리 박미정님 두 분 케미 너무너무 좋아요. 이동규님 보면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 거기에 좋습니다. 녹취록이도 나와요. 예. 김만배가 유동규는 애 같은 데가 있잖아. 애 같은 면이 있잖아. 저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네네네. 네. 우리 교동아시님, 태평양에 안 버린 것도 다행이지. 그리고 밑에, 호시절님, 특별 대우해서 네. 무인도로 보내라. 우리 경상도 말로는 턱별대우. 예,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오두막님, 이게 뭐 영어로 써놨는데 읽으면 너무 정감입니다. 오두막님, 과연 법원에서 리 짜이밍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판결할 것이며 그에 따라 더불어당에게 438억 원을 뱉어내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기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유동규 화이팅! 박정옥님. 좀 더 화이팅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네. 근데 댓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직도 이제 뭐냐면 유동규 속을 모르겠다. 유동규 속을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 애들 속을 모릅니다. 이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이 애들 속을 몰라. 근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 예, 저는 뭐냐면 행동하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바로 그냥 나오고 예, 저는 이렇게 거짓말 하면은 네네. 예, 아내한테 바로 들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퀴즈 하나. 지금 수원구치소로 먼저 갈까? 서울구치소로 먼저 갈까? 현재로서는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죠. 서울구치소, 왜냐면 이제 위증교사는 위증교사하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게 이제 위증교사로 해가지고 이게 단순 위증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 위증교사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전 재판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재판에서 이게 위증교사로 입증되면은 경기도지사가 날아가고 원래 날아갔었어야 되는 건데 날아가서 위증해가지고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다가 그냥 단순히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정말 싫어했던 뭐냐면 실제 43억을 물어내야 됩니다. 예, 그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돈 자체가 43억 정도 부담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보조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43억이 토해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뒷돈에 비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 날아가는 거지.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자기 재산이 없어. 뭐 뒷돈이 많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뒷돈 쓰다가 들키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재산 신고한 것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증교사에서 위증했던 사람의 위증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경기지사 다 챙겼지. 그리고 본인이 유죄가 나왔으면은 대선 개뿔. 지난번에 경기지사에서 보조금, 선거 국고 보조금 다 자기 재산으로 토해냈어야 돼.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위증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저런 관계가 돼서 무죄가 나옴으로써 받은 혜택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아, 국민하고 민주당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그때 날라갔으면 대선 후보가 안 됐잖아요.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바람에 네. 민주당에서 434억을 또 더 이상 더 토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이 한 43억을 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는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는 게 생겼어요, 지금. 예. 선거법 위반 그거 되면은 그렇죠. 예. 확정 판결 되면은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결국 이게 재심이 안 되니까 예. 재심이 안 되니까 그 위증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재심이 안 되니까 결국 이재명이는 43억 안 토해도 내도 되는데 결국 이재명이를 대선에 공천해서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예. 엉뚱하게 민주당이 433억을 토해내 가지고 토해내야 되죠. 지금 현재의 430억이 딱 공교롭게도 지금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의 네. 가격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재명이를 대선으로 했다가 비자발적 청막 당사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거기가 현금성 자산하고 현금성 자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요즘 부동산 경기가 또 안 좋아요. 네, 안 팔려. 예,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안 팔리기 때문에 네. 현금성 자산하고 예. 이 모든 게 다 동결될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그 압류 들어가겠죠. 이제 채권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장 확보될 거고, 그 다음에 동산 확보될 거고, 부동산 확보될 거고.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전부 다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제 거지 되는 거죠. 그렇지. 천막을 칠 돈도 없을 수 있어요. 네. 예. 우리 경상도 말로 거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걸베이. 걸베이. 걸베이 아이가. 걸베이 아이가. 니 걸베이가. 니 걸베이가. 야, 오늘 우리 마이크가 성능이 너무 좋다는 글이 예. 많네요. 예. 특히 우리 유본부장님이나 저나 예. 비교적 성량이 좀 풍부하고 울림이 좀 있는 이른바 이 목욕탕 목소리여서 예. 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서 오히려 예. 볼륨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쩌렁쩌렁하게 우리 이재명이 귀를 확 그냥 다 확 사로잡을 글을 어떤 컨텐츠로 한번 팍팍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리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린나르님, 집값은 오르는데 매매는 안 되는군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나라가 정상화되고 경기가 참 잘 또 회복이 돼가지고 국민 삶과 어떤 민생이 참 좋아지는, 특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유우파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저희 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야, 참 우리 왕해치님, 해치인데 왕해치래. 진짜 순수한 유동규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악한 인간 밑에서 일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민주당을 가입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 맞다. 아, 예, 저는 민주당을 입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이제 뭐냐면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자기가 보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보수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저기 어디냐, 예. 자기가 일베 회원이라고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수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거 뭐냐면 저는 실용적인 노선으로 실용적인 노선이고 조금 더 뭐냐면 정말 좀 열린 사상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끌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좀 빠르고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이제 사기꾼이었던 거를 제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왜 예. 유동규가 예. 저런 이재명이 밑에서 있냐 했는데 이재명이 실체를 몰랐고 한마디로 이재명이한테 쏘갔다는 거예요. 쏘갔다기보다도 뭐냐면은 쏘갔던 거 맞는 건데 그렇죠, 예. 이제 맞는 표현이지만 이제 뭐냐면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나부터 탓해야지. 네. 예. 그래서 쿨파. 이재명이가 나를 속였다. 이거보다도 뭐냐면 내가 너무 조사를 안 했다. 네. 이재명 과거를 조금만 조사했었다면 아하. 지금처럼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같은 놈은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아하. 그거를 갖다가 모르고 정진상하고 막 술 먹고 뭐 하면서 그냥 형님하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됐나? 됐나? 됐다. 오늘부터 그냥 간다. 네, 해 그러면 마이가. 이게 문제다. 네. 이게 문제.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또 앞도지도 안 봐. 네. 그냥 팍 간다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야, 어쨌든 대법원장이 바뀌니까 법원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까, 이거? 뭐 당연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야죠. 예. 이게 정상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가 음. 정상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 독재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지금 어제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란 모임에서 뭘 했냐 하면은 사법 파괴 대책 및 헌법 수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차관 등 법조계 인사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요즘 상황은 거의 해방 이후 내란 수준이라고 본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를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을 개혁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 훼손이자 헌법 파괴가 아닌가라고 일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 이제 그 연산군이 네네. 그 사초 음흠. 관련돼 가지고 그 역사의 기본이 되는 써놨는 그거를 갖다가 사관들이 쓰는 것. 사관들이 쓴 걸 보고를 한 다음에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언론들 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초는 이제 기록을 하면서 왕이 못 보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때 그걸 다 이제 보고 이걸 이렇게 기록했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되면 왜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화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독재 국가가 시작인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에다 대고 애완견이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러면 자기한테 지금 딸랑거리는 그러면 저기 개딸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개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개딸들부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코딱지 파주는 사람 예? 뭐라고 불러야 될지 예? 자기 얼굴을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그러면 거울 좀 봐라 재명아. 어? 너를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야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제 그냥 의견을 따지면은 뒤지게 못생긴 이재명이 예? 거울도 안 보나 차은우 이야기 나오면은 아부하네 정상적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게 또라이죠. 이게 나르시스트도 그런 나르시스트가 없고 지가 일제 최고급 샴푸 쓰고 이게 에르메스 최고급 화장품 쓰면 지가 차은우 되는 줄 알아. 예. 아니 근데 뒤에서 코딱지 파주고. 코딱지 파주고. 맞아. 이거 어떻게 코딱지를 파줘. 코딱지를 이렇게 파줘요. 그리고 동갑자리가 아버지라 그러고 90도로 인사하고. 야 그리고 뭐 하나 되려고 그러면 아부 한번 떨어야 돼. 예. 그래야 뭐 자리 하나 생기고. 그렇죠. 이런 당이 역사일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게 검찰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 순서를 했는데요.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게 민주당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를 주동하고 있다. 낯이 뜨거워서 어디 검찰 출신하고 말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과거 공산주의나 나치즘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역사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제일 많이 판 게 국민이에요. 예, 예. 국민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폭스바겐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국민차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국민 뜻대로 하고 국민의 의해서 내가 이거 한다. 예. 이거 이야기하는 게 말하자면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표방하는 게 뭐냐면 히틀러다. 예. 이재명이 벤치마킹한 게 히틀러고 그다음에 누구냐면 마키아벨리다. 네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개딸 아닌다면은 제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뭐냐면 민주당도 뭐냐면은 이재명을 이제는 제대로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이게 재판을 받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무나 재판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 독재라고 그러는데 이 기소라든지 그다음에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내줄 때는요. 이번에 그거 저기 최상병 관련돼 갖고요. 네네.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냐면 공수처에서 수사잖아요. 예. 공수처에서 통신기록 영장을 냈는데 네. 전부 다 기각당했습니다. 아이고야. 전부 기각당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 영장 제출하잖아요. 영장 제출할 때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혹이 가니까 한번 보겠다. 이걸로 영장이 안 나온다는 그럼요. 거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지. 범죄 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이 안 되면 영장이 안 나오는데 소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내주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판단하는 거지. 검찰만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 하고 싶어 했는데 범죄가 없으면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검찰 막 가잖아요. 까시는 분들 왜 까냐면은, 깔 수 있냐면 범죄가 없으니까. 검찰 니들이 나하고 그렇지. 무슨 상관인데? 예. 이러면은 막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어제 또, 우리나라 최고의 또, 로스쿨 중에 하나인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헌법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한 검사 3명,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 1명 등을 한꺼번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다라고 맨날 비난하더니 거꾸로 표적 탄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표적 탄핵한 거죠. 표적 탄핵이지 이게.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7월 달에 입법하겠다고 하는 게 검찰청 폐지하고요. 검찰청을 폐지하겠답니다. 아예. 야. 예, 그리고 폐지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 그리고 그거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거는 완전히 그 권력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예요. 예.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은 앞으로 뭐냐면 힘없는 국민들 개돼지나 가라.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돼지들이나 가고 이 용어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마예요. 예. 예.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마. 언젠가는 복수할 수 있어. 언제 누구한테? 검사도 사법부도 딱 그 내용으로 지금 지금 저기 7월 달에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래요. 참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결국은 지금 해가지고 이재명의 방탄용 표적 탄핵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방탄용 이게 탄핵 하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부터 뭐냐면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끝나자마자 탄핵 정국이 될 거다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성격을 너무 잘하니까. 예. 이재명은 무조건 탄핵하려고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공천을 했어요. 네네. 그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공천이라는 게 뭐냐면 범죄자 공천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NL 좌파들 공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NL 좌파들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은 한총련 출신들이 족보가 없잖아요. 한총련 애들이.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L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원래 민주화를 외치는 애들이 아니라 공산화를 외치는 애들인데 그 NL 전체가. 근데 이 애들이 뭐냐면
하다못해 전대협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 민주화를 했다. 그런데 90년대 나온 한 총련은 민주화를 했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뒷방에서 맨날 눈치나 보고 있던 애들을 갖다가 끌어들인 게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리자이밍이에요. 그 애들이 뭐를 하냐면 지금 이제 국정원에 수사권도 없애겠다. 다 없애버렸잖아요, 벌써. 예. 이제 조사권도 없앤대. 조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수사권에 이어서 조사권까지 없애. 그러면 국정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안 존재하는 나라, 지금 정보 시대인데. 그렇지. 전 세계가 정보에 지금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눈 감고 있자. 자, 복싱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눈 감고 있는 거야. 야, 국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쳐내려오세요. 이런 좀 주사파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지금 그 법안 올렸고요. 법안 올렸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조국 같은, 말하자면, 그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대거 공천을 주물러내갖고, 이재명 앞에서 지들도 살려고 방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탄핵이 필요한 거예요. 탄핵이 필요하다. 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나서도 자기들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서도 자기들이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돈봉투 얘기입니다. 사실 이 돈봉투 얘기가 딱 등장하자마자 떠오르는 게 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 민주당 그 논평이 네네. 뭐 가관이었잖아요. 네네. 뭐라 했는데 딱 돈봉투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네네. 민주당 전대는 그냥 돈봉투 전대구나.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바로 송영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구형이 있었다고요? 구형이 있어 저게 뭔 말인가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 윤관석에 대해서 구형이 뭐 징역 1년인가? 네. 뭐 그다음에 이성만에 대해서 징역 뭐 2년 반? 네. 뭐 강내구도 있었고. 네네. 근데 이게 뭔 말인가 전 처음에 좀 납득이 안 됐는데 왜 네. 납득이 안 됐느냐? 네. 윤관석이 이미 판결 선고가 났었거든요. 항소심을 지금 다투고 있지 않나? 항소심 안 갔어요? 그게 아니고 저도 네. 처음에 그렇게 희한하다. 왜냐하면 윤관석이 징역 2년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예, 징역 2년 나왔는데 이번에 징역 1년을 구형해 좀 이상하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추가 기소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이미 그래가지고 저거 제가 그 한번 체크해 보자 해가지고 봤더니 예. 7월 18일 오늘이 16일이잖아요. 네네. 내일 모레 항소심 판결이 나와요. 그게 아까 2년형 받은 거. 그렇죠. 2년형 2년형 받은 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일 모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소심에 대해서는 검찰이 5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러니까 5년 구형했는데 1심에서 2년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또 5년 구형을 했고 네. 내일 모레 뭐 징역 2년이 나올지 아니면 더 높게 나올지 아니면 좀 깎아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네. 윤관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네. 추가적으로 또 구형받았잖아요. 예, 징역 이번에 1년. 오늘 이거는 오늘. 추가 기소된 거고 이거는 1심이에요. 항소심이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서 또다시 네네. 법알못으로서 여쭤봅니다. 네네. 보통은 같은 사건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혐의가 같은 사건에 혐의가 추가됐다고 한다면 네네. 같은 재판부에서 일단 이거야말로 병합해서 심급이 틀려지니까 이미 하나가 끝나가지고 근데 끝난 다음에 그럼 추가 기소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파악이 안 됐는데 뭐 지금 뭐 급하게 찾다 보니까 네. 그런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음. 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징역 2년 선고가 된 게 올 초였던 것 같거든요. 네, 제 꽤 기억에.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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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맞습니다. 초였으니까 그러니까 추가 기소됐고 빨리빨리 재판 진행돼가지고 징역 1년이 된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은 1심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네.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 대의원들을 돈으로 산다. 네. 이거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있잖아요. 여론조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거다. 왜냐하면 네. 표를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거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 송영길이 당대표가 됐었을 때 전당대회는 여당 민주당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는 네.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어젠가 이렇게 난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도. 난장판이었죠. 그 다음에 부끄럽죠. 예, 또 이제 선후배지간끼리 또 이제 서울대 법대 선후배지간끼리 또 이렇게 쫑알쫑알이니 이런저런 막 이렇게 그것도 보기가 싫은데. 노상방뇨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네.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부터 사과하고 그다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정말 정혁진 변호사하고 참 꽤 우리가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흥분이 안 되세요? 그거 그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세요? 저는 막 흥분할 거야. 아니 도대체 말이야 민주당은 말이지. 이 돈봉투 사건에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해. 당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당이 이렇게 할 거예요. 흥분해서. 아니 근데 정혁진 변호사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거를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논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내가 완전히 정말 달라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힘이 예. 없어서. 그게 아니고 정변은 정말 흥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변의 정말 무기가 이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무서운 말을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저는 이제 흥분 덩어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또 제가 모르겠는 게 이거예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네. 구영하는 날 신문이 있나요? 구영하는 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네네. 있나요? 왜냐하면 오늘 구영날이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전에 윤관석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진술 거부가 지금 이 검찰이 비판하는 대목이 당신은 지난번 정당법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그때는 진술 다 했잖아. 근데 지금은 진술을 거부해? 라고 지금 맹 비판했거든요. 그게 아마 피고인 신문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내일 아침에 저희 신문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야? 초교무는구나. 온다. 이제 막 온다. 윤관석 의원은 네. 진짜 너무 슬퍼요. 새드. 왜냐하면 새드 엔딩이야. 내가 징역 2년 받아서 지금 깜빵에 있는데 어허. 또 1년 또 구형 당했구나. 그럼 이걸로 또 얼마를 더 살아야 되나. 어허. 나름 삼선 의원이었는데 나름대로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었으면 네. 나름대로 정치적인 꿈을 갖다가 가질 만한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 잘 모르는데 네. 초선하고 재선 다르다면서요. 다르지요. 재선하고 삼선은 또 다르다면서요. 와, 재선과 삼선은 초선과 재선보다 더 달라요. 그 다음에 삼선하고 사선은 어떻습니까? 그건 정말 대령에서 장군 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제가 정말로. 국방부 있으면서 봤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대령에서 별 못 달면은 많이 실망을 하죠. 네네. 그런데 더 실망하는 거는 원스타가 투스타 못 됐던 거. 아하. 왜냐하면 원스타는 한 여단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투스타는 사단장이잖아요. 예. 더 충격받는 거는 네. 투스타가 3스타 못 되는 거. 아하. 그 다음에 제일 충격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선자고 안 되는 거? 4스타 못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 야, 별이 3개, 여기까지 하면 6개인데 3개나 4개나 근데 3개밖에 못 달았다고 그렇게 4개를 못 달았다고 나 같으면 3개면 감지덕진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별이 4개가 되면 참모총장 되잖아요. 네. 참모총장의 권한은 이만한 거예요. 군단장의 권한은 이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도 삼선 의원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만 덮여져 있고 이것만 이정근이 녹취록이 이렇게 풀리지만 않았으면
윤관석 인천에서 이번에 4선 의원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4선 의원 됐으면은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국회의장도 하겠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제 바라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정근이 그 잡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이제 녹취 파일이 쫙 풀리면서 오빠 막 이렇게 되면서 망신 다 당하고 그러면서 구속되고 정치적 생명은 끝났고.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이 또 1년 구형을 또 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저는 그랬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정장께 하나 부탁이 있어요. 네네. 최소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할 때 제 네. 표정을 보면서 네. 한 사람은 꼭 뒤에 변호사를 붙여줄 거야. 어. 한 사람은 중간에 온지 언지를 뚜렷하게 해줄 것. 이정근, 그래, 이종근 변호사. 네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한 네. 명을 더 찾아봤어요. 송영길. 아하. 송영길 전 대표가 1월 4일 날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쭉 지금 20몇 번째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7월 17일 내일이네요. 내일 재판이 있고요. 네. 7월 24일, 8월 14일, 8월 19일 이렇게 재판이 있는데 네. 그나마 송영길 대표는 음흠. 5월 30일에 풀려났어요. 네. 그 구속기간 거의 만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5월 30일에 보석이 인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데 네. 재판 한 20몇 번 했다라고 했으니까 네. 조만간 1심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어쨌든 재판이라고 하니까 내일 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 구형의 의미는 첫 번째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만세 이재명 만세를 부르는 민주당의 행태에 사실 지금 분노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의 운명. 네네. 오늘의 구형이 갖는 네네. 의미가 송영길의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 송영길 대표는 네. 뭐 징역 2년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의 혐의는 첫 번째 정당법 위반. 네. 이건 돈봉투란 이야기예요. 네. 요거만 있었으면 뭐 징역 1년, 2년 뭐 어쨌든 그 당대표 됐으니까 거기서 뭐 3년 뭐 요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송영길 대표는 혐의가 2개가 더 있어요. 저기 있죠 뇌물. 그렇죠. 뇌물죄. 첫 번째가 정치자금법 위반죄인데 네네. 불법 정치자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네. 7억 2,300만. 액수가 네.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걸 뭘 통해서 받았습니까? 저기 연구소 먹고 먹사연. 먹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먹사이즘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네네. 그 먹사이즘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네. 먹사요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게 네네. 이것저것 다 합치면 7억 2,300이다. 네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음흠. 뇌물죄인데 네. 특가법상의 뇌물죄예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제 생각에 최소한 징역이 지금 5년 한 6, 7년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렇게 뭐 멘탈이 무너진다는데. 힘들대요. 예. 아마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아니 제가 군 생활 방위했잖아요. 네네. 퇴근했는데 다시 출근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이 더 나아. 왜냐하면 방위되시는 분들은 아주 뭐 폄하한 거 아닙니다. 출퇴근이니까 돌아갔다가 아침마다 정말 다시 그 군대 입대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하물며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네. 판결 선고하면서 다시 법정 구속하면 그럼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 생각 들고. 그래도 방위보다는 현역이 훨씬 더 힘든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그거야 뭐 이를 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소개하면 재밌는 기사 같아서요. 네. 더 팩트가 또 녹취록 하나를 또 입수를 했나 봐요. 네. 그 3만 건의 녹취록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근과 송영길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송영길이 강내구 있죠? 네네. 지금 이번에 감사. 함께 네. 감사 강내구를 의심을 해요. 네. 의심을 해서 이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강내구도 사실 이번에 돈봉투에서 막 돈도 막 구하러 다니고 또 실제로 나눠주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당대회 딱 끝나고 대표 됐잖아요. 네네. 3개월 후에 8월 4일입니다. 송영길이 이정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내구가 말이야 나를 팔아서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기분 안 나쁘게 가서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이 아우 그렇지 큰일 날 일이야. 아우 걱정되겠다. 네네. 뭐 오빠라고 불렀겠죠. 뭐 지난번에도 불렀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영길이 명절 때 돈을 주고 누구 챙겨주고 이거 본말이 전도되어서 말이야. 네네. 여기서 누구 하나 사고가 나면 나 돕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정근이 맞아 걱정되겠다. 이렇게 또 추임새를 넣습니다. 네네. 이 대목에서 저는 참 이 집단이 정말 참 그렇다. 그러니까 동지적 관계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정근 씨가 나이 많아요. 송영길보다? 62년생이야. 아니 송영길이 82학번인가? 84학번인가요? 83일 거예요. 83. 오케이. 그러니까 이정근이 송영길보다 더 나이가 많을 거고 네네. 그냥 아무한테나 오빠 한다고 이정근 씨가 좀 이렇게 어린 줄 아는데 제 또래인 줄 아는데 저보다 한참 누님이십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송영길이 참 강내부를 의심하는 대목에서 또 기암 쪽 이상한이 아니라 이 집단의 어떤 성격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환실골드, 그러니까 멜컴 라이브로 후원해 주시는 애국기업 환실골드가 이번에 2+1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2+1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입하시는 분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님이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을 2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면역력, 기억력, 그 다음에 전립선 등의 굉장히 좋은 그런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